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에 사는 왕리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정말 아름답네요. 4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야기는 중국 헤이룽장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곳이었죠. 마을 이름도 특별할 것 없는 샤오허툰이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옥수수와 콩을 키우며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했죠.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다음에 농사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께 하얼빈으로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딸이 멀리 떠나는 게 걱정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농촌에서 평생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얼빈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작은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어요. 월급은 2,000위안, 한국 돈으로 35만 원 정도였죠. 기숙사는 8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었고 샤워실과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적어도 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언니들로부터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월급이 몇 배는 더 많다는 얘기, 외국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시골 출신이라는 건 어디서나 한계였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나와야 했고 대학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했죠. 부모님께 학비를 부담시킬 수도 없었고요. 25이 되던 해 부모님의 전화가 부쩍 많아졌어요. 결혼 얘기였죠. 언니는 내가 25이나 됐는데 아직도 혼자 있으면 시앤니가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시앤니라는 말은 중국에서 결혼 정년기를 놓친 여성을 부르는 말인데 정말 듣기 싫은 단어였어요. 고향 친구들은 이미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친구들이 저를 보며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고향 남자들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고향 남자들은 대부분 농부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다른 삶을 원했어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부모님은 제 마음을 모르셨어요. 안정적인 결혼이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안정보다는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또 미뤘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와의 만남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19년 겨울이었어요. 하얼빈의 그 추운 겨울에 기숙사 룸메이트 샤오민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며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뭘 보는지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봤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기 바빴어요. 하지만 샤오민이 너무 재미있다고 계속 권해서 한번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제가 아는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자한테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인공 리정혁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할까 싶었어요. 돈도 많고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를 함부로 대했어요. 공장에서 만난 남자 동료들도 그랬고 고향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달랐어요.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배경으로 나오는 서울의 모습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예쁜 카페들, 깔끔한 거리들. 모든 게 우리나라와는 달라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삶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나오는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사랑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도깨비,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까지 닥치는 대로 봤어요.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들도 맛있어 보였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경제 수준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계산해보니 시간당 54위안 정도였어요. 이건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돈과 거의 비슷한 액수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하루만 일해도 제가 중국에서 한 달 받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물가가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교육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등. 알아볼수록 놀라운 게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은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중국보다 높아 보였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더 많고 육아휴직 같은 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같이 시골 출신 여자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얘기였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한글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어요. 중국어처럼 한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알파벳처럼 조합해서 읽으면 되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발음은 어려웠지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귀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었는데 수업 중에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의 사계절 풍경,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은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외국에서 혼자 살기도 두렵고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갑자기 외국에 가겠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요. 2020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중국어와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드라마를 이해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기 전 시간이었죠.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기본 단어, 간단한 문장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받침이었어요. 중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헷갈렸어요. 그리고 존댓말 시스템도 복잡했어요. 누구한테 어떤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갔어요. 한국어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셨어요. 종합건강검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응급실에 가도 파산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병이 있으신데 중국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계셨거든요.
김 선생님께서 한국의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어린이집 지원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부러웠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운행해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얼빈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는데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여자 혼자서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까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한국은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중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도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 브이로그도 봤어요. 볼 때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헤이룽장성도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한국의 자연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국의 문화생활도 부러웠어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문화도 발달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카페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 가면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드라마도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저같이 별다른 기술이나 학력이 없는 사람은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관광 비자로는 잠깐만 갈 수 있고 일하거나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링 언니가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니는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언니가 말씀하시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2021년 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알게 된 링 언니가 저를 한중 문화교류 모임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하얼빈에 있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 교환도 하고 문화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모임 장소는 하얼빈 시내의 작은 카페였어요.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 5명과 중국 사람 7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해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때 처음 이동성 씨를 만났어요. 나이는 34살이고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셨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중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거든요. 이동성 씨가 제게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셨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저희 언어로 말을 거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동성 씨는 중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셨어요. 중국의 역사, 음식, 전통 문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헤이룽장성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방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고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농촌 지역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동성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고향도 나름의 매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동성 씨의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수입업체를 물려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셨고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성 씨는 저와 달리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대학교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전혀 거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의 좋은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인상들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동성 씨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본인도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진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육아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동성 씨의 누나가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어린이집이나 육아 지원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문화시설들도 많고 모든 게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동성 씨가 여성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도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회사에서도 여성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이동성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위챗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이동성 씨는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제 꿈과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동성 씨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로맨틱한 남자와는 조금 달랐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이동성 씨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한국 전통 음식 레시피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예쁜 한국 풍경 사진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그때 저는 이분과 함께라면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2년 가을,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부터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안내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다 나와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어요. 이동성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어요. 실제로 만나니까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도로가 넓고 깨끗했고 건물들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첫 며칠은 이동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냈어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작은 방이지만 온돌 시스템 때문에 바닥이 따뜻했고 온수도 잘 나왔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경험했는데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이동성 씨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서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물론 서류 준비는 복잡했지만 절차 자체는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었거든요. 특히 산부인과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간호사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역이 깨끗하고 안전했고 노선도 복잡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니까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운행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치안도 정말 좋았어요. 밤에 혼자 길을 걸어도 무섭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웠는데 한국은 가로등도 밝고 사람들도 많아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었고요. 이동성 씨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며느리가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나물 무치는 법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이동성 씨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어 통역과 번역 업무를 맡았는데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중국과 달랐어요. 물론 상하관계는 있었지만 여성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도 먹고 회식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따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직장 동료로 받아들여주는 게 감사했어요. 한국의 문화생활도 정말 풍부했어요. 주말이면 이동성 씨와 함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해설도 자세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한강공원도 자주 갔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도 새로웠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어려웠거든요. 카페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동네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았고 각자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메뉴를 갖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이동성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의 사계절도 아름다웠어요. 첫 봄에 벚꽃을 봤을 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의도와 잠실 일대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서 마치 동화 속 같았어요.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다녔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과 동료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플 때 걱정해주고 명절 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이 진짜 제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2023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일어났어요. 임신을 확인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동성 씨도 정말 기뻐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손자를 기다리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한국의 출산 문화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첫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서 그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항상 줄이 길어서 의사 선생님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임신 중기쯤 되니까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냥 고맙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임신 기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임신 후기에는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부종도 심했어요. 그런데 이동성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안일은 거의 다 해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마사지도 해주시고요. 한국 남자들이 임신한 아내를 잘 챙긴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많이 됐어요.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와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역시 친정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동성 씨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의사 선생님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한중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동성 씨가 말씀하시길 한국과 중국을 잇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에 공감했어요. 우리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생아를 돌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밤에 계속 깨서 울고 모유 수유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중국에 있었다면 어머니나 친정 식구들이 도와주셨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다행히 보건소에서 신생아 방문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아기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 모유 수유 방법도 다시 알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시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육아 우울감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주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호르몬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막막했어요. 이동성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시고 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육아휴직도 한 달 사용해서 같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동네에 육아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다른 엄마들과 만나서 육아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겪는 어려움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열이 나고 계속 울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진들이 친절하게 검사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부담도 크지 않았고요. 한중이가 100일이 되면서 조금씩 육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도 밤에 조금 더 오래 자게 됐고 저도 아이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 법을 익혔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웃기 시작하면서 힘든 것들이 다 잊어졌어요. 중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손주를 보여드릴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오셔서 손주를 직접 안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가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산책해요. 아이가 잠든 사이 강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면 정말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이룽장성 시골에서 자란 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꿈만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언어 문제로 답답할 때도 있고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중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한중이가 돌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한국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해요.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넘었어요. 한중이도 이제 돌이 지나서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줄 알아요. 요즘 자주 생각해보는 게 있어요. 정말 한국에 와서 잘했나 하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끔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나 한국 생활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이 왜 좋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사는 삶 자체가 행복했어요. 먼저 한국은 정말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매일 느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국에서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동성 씨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임신했을 때도 당연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을 때,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의 배려가 자연스러웠어요. 물론 가끔 무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특히 한중이가 울 때 함께 달래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안전함도 정말 좋아요. 밤늦게 혼자 집에 갈 때도 무섭지 않고 한중이와 함께 공원에 갈 때도 안심이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덜하게 됐어요. 계절의 변화도 정말 아름다워요. 첫해 봄에 벚꽃을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게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을 단풍도 마찬가지고요. 한중이가 조금 더 크면 함께 단풍 구경도 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좋아요. 처음에는 좀 차가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진짜 딸처럼 챙겨주세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중이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마트에서 만나면 사탕도 주시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해주시고요.
이런 인정이 한국 생활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문화생활도 정말 풍부해요. 이동성 씨와 함께 연극도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콘서트도 가요.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함께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어요. 한국의 편의 시설들도 정말 좋아요.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송, 깨끗한 지하철과 버스. 생활하기 정말 편해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편의시설들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의료 시스템은 정말 감사해요. 한중이가 아플 때마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거든요. 예방접종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가끔 언어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고 중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부모님을 자주 못 뵙는 것도 서운하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보다는 좋은 점들이 훨씬 많아요. 이동성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해요. 처음에는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호감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특히 한중이를 함께 키우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동성 씨가 정말 좋은 아빠예요. 가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 와서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에 오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도 해요. 진짜 이 나라를 좋아하고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났고 건강한 아이도 낳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여자로서 존중받고 엄마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개인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한국어도 더 늘려야 하고 한국 문화도 더 이해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씩 더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이제 한국은 제게 진짜 고향이 됐어요. 한중이도 여기서 자라면서 한국 사람이 될 거고요. 물론 중국도 우리의 뿌리니까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요즘 제게 연락하는 중국 친구들이 정말 많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고향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얼빈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를 찾아와요. 모두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자신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요. 특히 위챗 모멘츠에 한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한국 생활 모습을 올리면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댓글로 부럽다는 말이 가장 많고 개인 메시지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고향 후배 샤오리가 정말 간절하게 연락을 했어요. 자기도 한국에 와서 저처럼 살고 싶다면서 한국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샤오리는 저보다 5살 어린데 지금 베이징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 돈도 안 남고 결혼 압박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샤오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막막한 미래, 부모님의 결혼 압박, 시애미가 될까봐 하는 걱정들. 그때 저처럼 많은 중국 여성들이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한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의 생활 환경이 정말 좋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중국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정말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여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성을 더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받은 배려, 육아할 때 받은 도움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안전하고 교육 환경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요. 중국에서는 아이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고 경쟁도 너무 치열해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아이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예요. 의료보험, 육아지원, 각종 복지 혜택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출산할 때 받은 지원이나 한중이 육아에 도움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어요. 네 번째는 한류의 영향이에요.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퍼졌거든요.
실제로 와보니까 드라마만큼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가정적이고 아내를 잘 챙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처럼 한국에서 잘 정착한 중국 여성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조언해요. 한국 생활이 좋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 차이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한국에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위험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요즘 한중 국제 결혼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남자들도 중국 여자와의 결혼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중국 여자들도 한국 남자와의 결혼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양쪽 다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결혼하기 어려운 남자들이 많아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저와 이동성 씨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행을 꿈꾸고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해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중한 준비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중국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중이도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엄마가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떻게 아빠를 만났는지. 그때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요.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감동카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